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서 알파벳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특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 가격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는 아직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대박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리고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강세에 이어서 이 S&P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 훈풍의 영향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줬습니다. 특히 AI 랠리를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주 위주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떨지 현재 지수 흐름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흐름입니다. 네, 코스피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1.12%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2679선 지나가면서 2680선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7천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제와는 반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69선 지나가고 있고요. 870선 향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약 2천억 원어치 출회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시장에 불어온 훈풍을 여러분의 기회로 지금 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의 훈풍에 더 큰 돛을 달아드릴 이 전문가분이 바로 옆에 나와 계시죠? 바로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 이런 빨간 불입니다. 특히 양시장이 이렇게 빨간 불을 켜는 것,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르게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시장 모두 좀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 증시의 어떤 그 호재 발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패드 의장의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원론적인 부분들인데 살짝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발견이 됐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드에서는 원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2% 목표치가 도달이 되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 좀 해당이 되죠. 그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어떤 멘트, 어떤 뉘앙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확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현재 아직까지는 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증시가 급락이 되는 거고요.
애정대로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약에 어필이 되면은 또 급등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론 이제 아다르고 이제 오다르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은 해석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도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은 리스크라는 것을 안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그널들이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또 수순 쌓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 증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다가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자꾸 이렇게 시장에 또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을 계속하다가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이렇게 좀 됐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가 이걸 버틸만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금리 인하가 더 지속이 될수록 약간 더 가파르게 오버시팅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이클의 세계가 있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고 현재 가장 밑바탕적인 반도체 경기가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차트의 모습을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나스닥이 신고가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예,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의 충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출렁거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먼저 이제 현재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부분들도 지금 신고가를 앞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 2월달에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3월달은 현재 월초는 좀 약세가 되지만은 월 중순이나 월말 같은 경우는 강세가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월봉상 적이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이 3월 8일 약간 속된 말로 이제 38 광땡인데 좋은 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시가가 회복이 되면은 3월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봉이 연달아 2개 나온다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양봉이 계속해서 2개 나오고 뭐 지금 다음 달은 십자도 지금 숨고르기 또는 뭐 숨고르기가 2달 정도 뭐 지속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1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환율 차트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했다시피 이런 1월 달에 가파른 급락, 현재 약세 급등이 나와주는데 다시 한번 반대로 원화 강세 급락이 떨어질 확률이 많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60일선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은 이게 추세 이탈로 접어들면서 3월 달에 이제 강세 부분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동향 또는 환율 동향도 매우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만간에 3월 달에 60일선 이탈이 되면서 원화 강세 급락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어떤 개념이죠.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강세장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섹터별로는
반도체는 당연히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물론 낙폭 과대가 됐던 2차 전지나 뭐 초전도 제추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출발하는 또 섹터 물론 4월 초에 재료 소멸이 좀 있겠지만은 아무튼 3월 달 정도는 3월 달은 일단은 바이오장이 이제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두 섹터는 주력으로 한번 좀 삼고 또 투자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좀 잠깐 이렇게 화제가 됐었죠. 물론 이 발언이 다소 원론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된다는 점, 이 점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나스닥이 새로 신고가를 장중에 또 경신을 했었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아주 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이죠. 다만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단기 조정에 대한 충격이 반복되는 점, 이 점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월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3월장에서는 월 초에 좀 다소 약세를 보일 수가 있지만 월 말로 갈수록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3월 이 강세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가 중요하냐. 이 반도체 섹터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그 옆에 바이오장이 또 나란히 달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앞으로 바이오장 그리고 이 반도체장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QR코드 스캔하셔도 되시고요. 문자로 샵 0082 임상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3월장에 대한 대비 보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빛나고 있는 오전장에서도 이 쟁쟁한 종목들 중 반짝반짝 빛났던 세 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는지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판타지오입니다. 이 낙폭이 과대했던 엔터주의 반등세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 이 위탁 개발 생산 가치 부각에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회사인 황화리튬 샘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요. 과연 이 중 베스트 종목은 뭐가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베스트 종목 뭐가 될까요?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는 게 제가 아침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코너를 하고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오늘 제가 다뤄봤었어요. 지금 되게 이 전고체가 차세대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관련주로 제가 좀 다뤄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자주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또 반도체를 다뤘을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재료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희귀 금속 TMA, 트릴 메틸 암이라는 것을 이제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이제 이 물질이 태양광이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첨단 공정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케이 물질의 어떤 그 전구체로 좀 쓰이고요. 전구체란 것은 하이케이 물질이 만들기 전에 직전의 어떤 단계 그런 부분 또는 촉매제 이런 쪽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미소 공정이 계속이 될수록 전류 누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고유전일인 하이케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절연막을 사용하는데 이제 전구체가 사용이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것뿐만 아니라 황화리튬을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좀 생산하고 있고 이제 샘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수 현재 스페셜티 케미칼이 굉장히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쌍벽을 이루는 현재 황화리튬 관련된 상용화 가능성이 많은 업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고체로 가느냐
아니면 반도체를 가느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둘 다 뭐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을 상당히 좀 좋게 봤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탄생파동, 60일주기 탄생파동, 직전 고점 돌파 완착, 뭐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차트를 보이다가 상승 가속이 좀 있죠. 그래서 상승 가속은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가격적 기간 조정, 이격 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고 또 이것과 유사한 종목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좀 정보를 얻어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즘 상당히 좀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성 SDI와도 관련주로서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저희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오전장을 이렇게 정리해봤고 오후장도 계속해서 대비해봐야겠죠. 인기주 종목을 2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남입니다. 네, 서남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2주 전, 3주 전에 이미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남은 초전도체가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는 지금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극존에서 초전도체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그러니까 보통 영하 150도 이상, 처음에는 200 몇 도에서 갑자기 150도니까 갑자기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고온이 되는 거죠. 극조온이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상용화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냉매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상용화이기 때문에 또 이 새롭게 상온 상압에서 하는 어떤 그 이 초전도체 기술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이것 또한 또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남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어떤 그 현재 연구의 발표는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거죠. 기존에 있는 그 내용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필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급락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해서 그게 이제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 심리가 발동이 돼서 오늘 5일선을 좀 회복을 좀 했고요. 오늘 고가까지가 17%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침에 보통 그 3개의 종목, 그러니까 초록 밴드에서 장중 특징주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7% 갔다가 다시 한번 약간 밀려주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으로도 좀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한번 세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오후장 인기 종목 서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얼마 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물리학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 다소 조금 이제 학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초전도체 섹터가 다소 약간 빠졌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런 관련주들 뭐 아센디오, 그다음에 CCS, 그다음에 서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초전도체 관련한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좀 초전도체 관련 상한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서남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후장에서 인기를 받을 종목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기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기업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기술도 제가 이제 과거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의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딱 그 하나기술한 말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래서 하나기술 계속해서 언급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나기술의 가장 특징적인 그 내용은 2차 전지 전공정을 턴키로 도급을 할 수 있는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잠재력이 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는 쇠주로 좀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2차 전지가 아무래도 리튬 쪽, 그러니까 전고체 쪽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다음에 이제 장비 업체가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 스페셜티 케미칼 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장비 업체도 같이 이제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기술은 약간의 어떤 펀더멘탈이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2차 전지 어떤 그 장비 외에도 배터리 재사용,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은 열면치, 글래스 가공 장비 등 타 방면에도 진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를 좀 했을 때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탄생 파동을 만들고 직전 고점에서로 강하게 이제 거래량들이 오늘 좀 튀어주고 있죠. 장중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13%까지 올랐는데 지금 장중 오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6%라는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약간 숭고르게 될 수 있지만은 현재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숭고르게 될 수 있지만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오후장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 종목으로는 하나기술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하나기술은 하나만 알면 된다. 이 2차 전지 공정의 턴키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인데요. 요새 2차 전지가 자꾸 떨어졌다 이런 말씀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 전고체 쪽이 다시 또 치고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는 이 순환 매장세에서 가장 좀 빈번하게 떠오르는 주도 섹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사이클에 오르기 전에 이 지금 상태에서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 타이밍 그리고 그 매수가가 언제가 적절할지 그건 바로 저희 이제 초록 밴드에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초록 밴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동안에 한 주간에 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한번 AS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또 새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좀 되겠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티 시스템즈. 네, 현재 장이 지금 장을 보니까 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과는 좀 약간 섹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전략을 좀 바꿔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AS 시간으로 이제 두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쪽에 위주로인데 첫 번째는 순서를 바꿔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을 때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보통 현재 위탁 생산을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통 바이오 약품은 위탁 생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커지면은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굉장히 많이 뜨는 부분인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바로 이런 이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배양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현재 특화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보시다시피 이제 판매 중 제품, 그다음에 출시 예정 제품 굉장히 많이 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세포 전처리 이제 자동화 기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외에 어떤 그 소모품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뭐냐면은 이 세포 분석 공정의 이제 자동화 플랫폼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업체를 이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CEO가 현재 MIT 화학과에서 미세 유체 공학을 전공을 좀 했던 사람인데 기존까지는 뭐냐면은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세포를 현재 약간 현재 실험관에 넣어서 이렇게 원심 분리를 좀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심 분리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를 얻는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현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만든 것은 라미나르 워시라는 특별한 어떤 방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인데 미세 유체 공학을 현재 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포를 전처리했던 과정들, 세포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까지는 뭐 알지 않으셔도 좀 된다. 다만 라미나르 워시라는 원심 분리기에서 새롭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했더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의 효용성들을 확보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 우위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분석 방법과 이런 분석에 대한 기술, 부품, 제품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좀 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고객사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젠, 머크라, 화이자, 현재 노바티스, GSK, 산오피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업체 것을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탁월하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국 NIH 또는 미국 FDA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이 기술을 표준으로 세계 표준으로 하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100% 시세가 났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3차 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쌍봉 고점 그다음에 조정인데 저점이 약간 높아지고 있고 또 기술적 반등 이 급락에 대한 절반까지 반등을 주어졌죠. 행보를 하다가 지금 눌림목이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수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8월 28일에 저희 말씀해주신 종목인데요. 이때 편입일이 8월 28일이었고요. 이때 달성률이 자그마치 113%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또 한번 AS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네, 제주반도체. 예. 예, 제주반도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사실은 AI 반도체 또는 저전력 반도체로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제주반도체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반도체의 본사는 어디 있느냐?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 특산품이 반도체다. 이렇게 자주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D램이나 어떻게 보면 랜드 부분들이죠.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도 여러 가지 중소업체 랄립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도 중소 뭐 초기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은 LG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펜텍 휴대폰 뭐 등등 몇 가지가 난립에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다 도산하고 LG하고 이제 삼성만 남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LG도 결국은 포기를 하고 삼성 하나만 승자 독식의 세계가 있는 이런 스토리가 전개됐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개 업체들이 난립을 좀 했죠. 그런데 다 사그라들고 다 없어지고 통폐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업체가 그 제주 반도체나 뭐 이제 피델릭스나 뭐 기타 몇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대규모 어떤 파운드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물론 뭐 경쟁 업체이기도 하지만 또 생산 캐파가 더 적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MCP 요거는 멀티칩 패키징 방식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D램하고 랜드의 또 복합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이 D램도 종류가 많습니다. S램도 있고 PS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물 인터체나 뭐 여러 가지 이때 쓰이는 어떤 이 반도체들은 어떤 성능이 아니라 저전력, 단순한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휴대폰에 뭐 문자 메시지만 전문한다든가 음성통화만 전문한다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을 쓰는 것은 아주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 요구가 되지는 않죠. 보조 메모리나 사물 인터넷. 이 제주 반도체가 여러 가지 특화된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속된 말로 떡상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제주 반도체가 이 틈새 메모리 시장을 공략을 해서 뭐 리모컨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이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이나 이쪽에 거의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들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 D램 특화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소품명 대량 생산으로 D램을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맞는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공략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주 반도체는 이걸 특화된 걸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진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많이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D램이나 제가 이 메모리 플래시를 다룰 때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전설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으면은 이 11월 초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4,000원, 5,000원대 됐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8배 정도 되죠. 58에 40. 이게 거의 현재 8배 이상이 되는 거의 이제 10배의 역사가 지금이 된 거죠. 근데 지금에서 입장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약간 캐스천 마크지만 만약에 61선이 깨지면은 약간 추세 이탈이 아니다 생각이 되고 만약 21선이 회복이 돼서 한 번 더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것이 진행이 된 한 반도체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올봉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적산병 또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수익률 게임 그다음에 명예전당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것이 제주 반도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셔서 제2의 제주 반도체 부분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주 반도체, 제주도의 특산물은 반도체입니다. 자. 네, 이렇게 두 번째 AS 종목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 골라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주도의 이 특산품이 이제 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감귤 초콜릿도 아니고 제주 반도체라는 점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일단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에 편입이 됐었고요. 수익률이 자그마치 734% 기록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이 반도체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차량용 반도체 등 다각화를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역시 다양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또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요? 예, HLB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좋죠. 예, 자, HLB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HLB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의약품의 가장 초보적인 기술이 이제 2차가 표적 항암제 쪽이죠. 지금은 이중 항체나 뭐 CAR-T나 약물 항체 결합체 등 너무나도 많은 어떤 기술적 진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업화돼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약물 물질들은 표적 항암제 또는 항체 의약품, 또 이중 항체도 아닙니다. 항체 의약품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 트렌드하고 실제 어떤 매출하고는 10년, 20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신 트렌드하고 실제 매출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다시피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가 있죠. 그래서 2세대 이제 표적항암제를 현재 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렌드에 뒤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하고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전을 좀 알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은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서는 신경세포 또는 현재 혈관세포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마을이나 빌라 단지나 아파트 단지나
또는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서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가 나야 되죠.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분열 번식을 하는데 이때 신경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어떤 그 길을 뻗게 되는데 그걸 차단하는. 그러니까 혈관 세포를 만드는 걸 좀 차단하는 암세포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이게 차단하는 물질로 리보세라빔이라는 물질을 현재 발굴을 좀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쪽으로. 항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HLB가 위암 단독으로 임상, 2상, 3상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좀 해버렸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병용요법, 그러니까 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현재도 미국 항서제약, 중국 항서제약하고 캄릴리주마 병용요법 했더니 기존의 이제 간암 치료제가 유리한 치료제보다도 현재 더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에 대한 석권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FDA의 임상 승인 신청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이제 중국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하고 병용요법 하는 거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HLB가 흔히 속된 말로 떡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HLB의 리보세라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급부상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아젠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데이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뭐 간암 3상 비교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고 또 이 업체가 CRT 쪽 장기 지속 주사제뿐만 아니라 AI 어떤 신약 개발 데이터 이런 개발을 하는 많은 재료가 있는데 리보세라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2의 셀트리온이 HLB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막 중장기 이거 사놓고 내가 10년 내에 한번 승부를 보자. 뭐 10배, 10배를 보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와 같은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근데 HLB가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도 15% 올랐죠. 근데 오늘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고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 없이도 이렇게 바로 가버렸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시총이 뭐 현재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리보세라빔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제2의 HLB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1조 이하 따끈따끈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래 초록 밴드로 오시면은 제2의 HLB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제2의 HLB 또 요새 제약바이오가 워낙 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뭐가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미 초록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잠시 후에 초록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HLB가 지금 얼마나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냐면요. 현재 시각으로 지금 16.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 코스닥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이런 리보플라닙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소개해본 종목이 벌써 3가지인데 얼마나 지금 더 많은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명예의 전당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154.47% 수익률 달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129%, STX 338%,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 158%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13%, 갤럭시아 머니트리 119%, 텔레필드 394%, 위메이드 118%, 제주반도체 734% 달성률 터치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116%, YIK 139%, 네오셈 106%, 엔캠 551%, 이스트소프트 149% 수익률 거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51%, 픽셀플러스 158%, 가온칩스 129%, 어보브 반도체 137%, 신성 델타테크 362% 터치했습니다. HLB 121%, 유프렉스 201%, 파워로직스 201%, 오킨스전자 122%,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24% 터치했습니다. 에코앤드링 205%, 자람테크놀로지 108%, 레이크 머티리얼즈 112%, 한미반도체 109%, 덕산테코피아 111% 달성률 터치했습니다. KC텍 117%, 엑시콘 114%,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레고캠바이오 114%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본 저희 명예의 전당 종목들 참 많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33번째로 등극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 편입일은 9월 8일이고요. 매수가는 36,1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에 새롭게 좀 편입이 된 종목에 대해서도 좀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자, 레고캠 바이오는 최근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9월 달에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야기했고 눌림목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이제 3대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부분 알테오젠 이건데 제가 알테오젠을 소개를 못한 덕분에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먼저 날아간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ABL 바이오도 있고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다른 후발 뭐 HLB도 있고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현재 새로운 트렌드가 좀 있죠. 그래서 요새 이 항체다 약물을 매다는 어떤 특화된 기술, 독보적인 링커 기술, 거기에 링커에다가 현재 톡신, 페이로드가 좀 되는 거죠. 톡신을 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세포에 찾아가서 링크가 자동적으로 녹고 톡신이 터지는 그런 어떤 이 기술이다. 약물 전달체 특별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암전에 조단위의 또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후속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바닥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한 차례 급등을 좀 했고 또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좀 됐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바닥에서 더블이 된 거고요. 또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한 30% 이상 수익을 좀 이제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레고캠 바이오 궁금하시다 생각하신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오시면은 마구마구 퍼드리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좀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종목 레고캠 바이오까지 AS 마무리해봤습니다. 이 임상현 전문가님 하면은 바이오 삼형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거는 저희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도 몇 달 전부터 들어와 계셔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점 매수 하셔서 저희 바이오 섹터 4월 AACR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저점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시고요. 샵 0082 통해서 저희 문자 통해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내용 이슈 포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초전도체 순환매가 현재 시장세의 분위기고요. 오늘은 또 저온 초전도체 상용화 업체를 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 황화리튬 샘플 생산하는 모멘텀으로 떠올랐죠. 이렇게 세 가지 챙겨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자사를 사칭하는 이런 해당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행복하고 성공하는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